대한민국에서 변호사들끼리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 순혈주의가 그중 하나입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검사, 판사를 거쳐서 화려한 변호사의 길을 걷는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변호사가 됐지 하고 의아해할 사람이 있습니다. 12년간 미술을 전공한 미대생이 항공사 승무원을 거쳐서 단 2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지금 이곳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청에 근무를 하면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합니다. 송지현 변호사 프로필입니다. 예원학교 미술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항공학과 졸업, 싱가포르 항공사 승무원, 50일에 사법고시 합격, 41기 사법연수원 졸업,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현재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팀 경감. 송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경찰청 내 수사구조 개혁팀. 여기서 송지현 변호사는 대응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대응 등을 담당합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수사제도 개선팀이 명칭을 바꾸고 업무가 세분화되고 강화된 것입니다. 송지현 경감이 제일 좋아하는 동료. 대학 연구소 같은 분위기.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던 송지현 변호사는 2014년 경감으로 경찰청에 특채됐습니다. 경찰청은 다양한 전문 역량과 법률 지식, 수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등 20명의 변호사를 특채한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네. 모든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등산을 저희가 서면으로, 우편으로 아니면 팩스로 요청을 하면 검찰청에서 등산해서 저한테 보내줘야 돼요. 근데 관례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저희가 출장을 내고 가서 직접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는 하루가 다 가거든요. 이제 그런 관례가 된 부분도 지금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복사를 안 해주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수사 제도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아니고 법원에다가 받아보는 걸로 다시 한번 해결해 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고소인 입장에서는 더 신속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기다렸다가 다른 기관에서 등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 수사관님이 그 검사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지현 경감은 매일같이 이런 문의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벌써 60건 이상의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3-4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건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른 기관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가벼운 문제는 아닌 거네요. 또 저희가 산하에 17개가 있어요. 그러면 실태 조사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바람직한 그러니까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과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또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검찰이나 한 조직이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너무 권한이 집중돼서 생기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꼭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황운하 경무관이 경찰 수사구조 개혁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현안 관련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가 꽤 있더라고요. 심각한 표정들. 송지연 변호사는 이중 국회 등 현안에 대한 대외 관련 대응반을 맡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송지연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사무실보다는 경찰청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보좌관님하고 얘기하면서 먹을 케이크랑 저희 마실 음료수예요. 저희 부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도가 되려면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도 이후에 입법인 것인지 입법 이후에 제도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이상적인 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뽑은 입법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분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사실 그게 또 국민의 공감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민의 대표자들이시니까. 송 변호사는 이종글 의원 사무실에 업무가 있습니다. 이종글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행정직원, 사무직원. 보좌관에게 경찰청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송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24시간 병원 지키고 서 있는 그런 부분들도 수사에 관하여라고. 왜냐면 그게 근거법이 없거든요. 검찰이 사실은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경찰 입장에서 전달합니다. 잘 안 내줘서 많이 리버럴해졌나 보네요. 이런 예술혼을 가지신 분도 재밌게 저렇게 의욕적으로 사시는 걸 보니 돌아다니시는 것 자체가 경찰대 이미지를 바꾸시게 할 것 같아. 진짜. 얼터너티브한. 네. 그러면서 또 저희 이미지가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미지 제고에 그래 알았습니다. 예, 줘보세요.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대외 업무에도 송지연 경감은 경찰인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조금 달랐습니다. 12년 학창 시절 내내 미술 학도였던 송지연 변호사.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직업이 피아노 아니면 미술 이렇게 두 개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피아노 할래 미술 할래 딱 저희 어머니도 그림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막 IMF 같은 게 터지고 하면서 이제 유학은 안 되니까 이제 대학원부터는 네가 벌어서 다녀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순수 미술만 했는데 뭐 어느 회사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네. 그래서 외항사를 가면 미술관들 보고하면서 내가 돈도 벌면서 그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3년 정도 돈을 벌어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입학만 해놓고 간 거죠. 송지연 변호사는 미술 전공의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 항공 승무원이 됐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송 변호사. 항공사 승무원도 체질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밀실에 있다가 이렇게 광장으로 나온 기분이었어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이렇게 광장 세상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밀실에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만 세상하고 소통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저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20살 때부터 고시 공부를 한 거예요. 매년 이제 그 해거리 하는 그 책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고 사실 비행기에서 13시간, 16시간 비행하면은 좀 책 같은 걸 좀 볼 시간이 있거든요. 휴식 시간을 주니까.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 제가 들고 온 게 통치 구조였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재밌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때까지 뉴스는 절대 안 보는 사람. 저렇게 재미없는 9시 뉴스를 왜 보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살아가는 모든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법학으로요. 그래서 법학을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1년 스케줄을 받아서 이제 무작정 독서실을 끊어서 그날부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된 거예요? 네. 송지연 변호사는 2년 만에 사법고시 1차, 2차를 다 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찍 일어났네. 어떡해. 나 지금 실수하다가. 송 변호사 귀여운 식구들과 아침을 시작합니다. 평소 동물 사랑이 남다른 송지연 변호사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용한 곳에 송지연 변호사는 살고 있습니다. 책장을 넣어야 되는데 책장을 못 넣었어요. 무슨 책이 고시 공부할 때 책들인가요? 네, 그때 책들이고 제가 전공을 조세법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세 관련된 거 최근에 책들. 대학원도 다니시죠? 네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는 건데도 사실은 회사 일찍 나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마지막 논문 학기라 가지고 꾹꾹 제가 다녀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변호사 할 때 쓰던 명판들. 어떻게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던 명패를 집으로 옮겨놨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뭐 변호사, 법률가 또 그 일은 계속 하니까 미련은 없어요. 다만 또 제 월급을 국가에서 준다는 거 그리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다는 거. 네. 그리고 급여에 비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살림이 잘 못하는데 주말에만 뭐 가족들하고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먹거나. 송 변호사의 아침은 양배추 그리고 사과를 갈아 섞은 건강식. 당연히 새 식구의 아침 식사도 잊지 않습니다. 기다려. 이거는 이룬다. 사니까. 엄마 먹어. 맛있게 먹어요. 얘는 우리 집 막내야. 얘가 블랙탄이라는 치아오고 엄청 똑똑해요. 3살 정도 됐고요. 동생 강아지인데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위에 행복이라고 행복해지려고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얘 특징은 잠깐 보이겠지만 혓바닥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 항상. 그리고 굉장히 발랄하고 샘이 많은 애예요. 여러분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이룬다인데 제가 연수원 들어가면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주같이 생겼어요. 얘는. 막내 이룬다는 송 변호사를 닮았습니다. 송지연 변호사의 동물 사랑은 유별납니다. 생명권 네트워크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물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수원 수료하면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여성이랑 동물, 아동 쪽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비즈니스 로이어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분야를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정말 내가 변호사 일을 균형 있게 하려면 뭔가 내가 보람을 찾고 나한테 도전을 줄 수 있는 일을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생명권 네트워크라고 해서 동물권 쪽에 관심이 있는 저희 동기 변호사들하고 청년 변호인단을 만들었어요. 송 변호사는 생명권 네트워크에서 멸종위기 종의 학대를 고발하는 등 활발한 동물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소신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뭐 랜드에서 그 남방 큰 돌고래로 쇼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불법 포획된 작물인 것 같다. 제주도를 그때 이제 주말마다 간 거죠. 또 평일에 휴가를 내서 갔는데 그때 법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돌고래가 어떻게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에 이익이 있는 그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를 했고,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법원에 가면 항상 웃을 줄 알았어요. 웃고 그냥 각하. 돌고래는 법정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 그 모모랜드는 우리나라 한 5대 로펌 중에 큰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서 왔더라고요. 저는 놀랐던 게 그 판사님이 조정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작물로 인정돼 복순이, 춘삼이, 태산이, 삼파리 등 제주도에서 공연을 하던 4마리의 돌고래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명권 네트워크에서 같이 활동하던 변호사들은 가끔 만나 동물보호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서지아 변호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 제주도 내 사무실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거 서면 쓰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돈 필요 없고 다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다 무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되게 그리워요. 책임감. 유기견에 대한 관심도 남다릅니다. 떡이랑 미미는 이 누구야? 미미. 이거랑. 근데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매번 제가 그 같이 일을 할 때도 항상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그냥 해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여서 저는 되게 항상 주저하고 안주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보면서 되게 대단하고 좀 저런 건 배우고 싶다라고 저런 태도는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서. 2014년 변호사 대상 경찰 특채 공고에 총 74명의 변호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자 20명 중 17명이 로스쿨 출신이고 사법고시 출신은 단 3명이었습니다. 송지연 변호사는 그 3명 중 1명으로 경찰이란 직업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이 사실은 저는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굉장히 우량주예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었어요. 실제 국민들을 만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거는 경찰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요. 그래서 꼭 변호사가 나 재판만 하고 싶어. 이런 변호사가 아니고 나 경비 분야도 좀 해보고 싶고 정보 분야도 좀 관심이 있어. 그런 다양한 관심사들을 내포하면서 법률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경찰 직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송 변호사는 조세 부분을 전공한 탓에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수사팀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느꼈던 감정과 경찰 수사관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제가 변호사 하면서 만났던 저한테 경제 관련된 사건을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돈을 제가 느끼기엔 쉽게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요구르트 그 배달 아줌마가 또 신문 배달 아저씨가 한 달 동안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신문을 배달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정말 고통이 10억, 20억 이런 게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이런 사건이 될 수가 있구나. 그분들하고 좀 호흡을 하고 소통하면서 되게 좀 저는 보람이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 출신 경찰로 짧은 재직 기간에도 불구하고 송지연 경감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신뢰는 상당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수사를 직접 해보면서 겪은 부조리, 부당함, 문제점. 모든 정책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떤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허점이 너무 많은 형사정책은 개선을 해야죠. 근데 그거를 한쪽 편에서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보다는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라보아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근거도 있고 실증적인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조수현 변호사님하고 또 그러니까요. 선장님하고. 처음에 여자여자 항상 웃는 화사한 얼굴의 송지현 변호사. 50건 되는 거잖아요. 행복했겠네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러니 똑똑하고 예쁘고 돈도 많은데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겸손하고 항상 바르게 행동하니까 매력적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좀 티를 내면은 이쁜 척하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내가 좀 있다고 좀 이렇게 상대방 무시하고 지금은 이러면은 없잖아. 막 좀 씹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제 짝꿍이고요. 짝꿍. 보시다시피 엄청난 그 훈훈한 외모를 가지신 어머. 서로 칭찬하기, 청년 같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고요. 좀 꼼짝이 잘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러 가든지 뭐 경찰청 의견을 전달하러 갈 때도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변호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열정. 네. 일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올 때 그것이 부당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같이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네,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옆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은 저까지 같이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네, 나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 변호사가 기다리는 무도 시간. 오늘은 요가 시간입니다. 뒤에서 힘들어하는 저에 비해 송 변호사의 움직임은 유연합니다. 저희 신음소리가 힘겹게 들립니다. 가서 뛰고 이런 거다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몸이 부드러워졌어. 힘드네. 잘해요. 송경감은 몸이 되게 유연한 것 같아. 하루 일과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아요.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서 차분하게 이렇게 보고서 쓰고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요가하고 이렇게 바로 외근을 나가고. 그렇죠.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무도 시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무도한 시간을 빌어서 운동도 좀 하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벌금 수배자 인계 문제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 이제 벌금 수배자를 검거해서 신속하게 검찰에 인계를 해주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인계를 지금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단 주말, 공휴일 날은 인계를 아예 받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장기간 50만 원 벌금 못 낸 사람이 2박 3일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는 상황에 약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인권위 쪽에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담당 조사관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송지현 변호사의 대외 업무는 한계가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구조 중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누구든 만나서 법률적인 논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느낌이 뭔가 이게 혹시 기관 간의 어떤 다툼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용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인도 처음에 얼핏 하셨다는 얘기를 해서
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됐고 이 부분은 사실 뭐 분쟁을 하고 뭐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2시간이라는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일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지금 뭐 5만 원, 10만 원을 못 내서 나도 모르게 벌금 수배로 입력돼 있다가 갑자기 체포됐다, 검거됐다. 그런 사람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 그런 기준에서 항상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변호사 했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조사만 했던 사람은 조사자의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판결하는 사람도 판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내가 가해자도 돼보고 내가 피해자도 돼보고 이 사람이 왜 이때 이랬을까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전에 훌륭한 변호사, 생소를 많이 하는 변호사, 그래서 좋은 사건을 많이 받는 변호사가 비전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평양에 가서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직업이든지 물질이 줄면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화가를 꿈꾸던 미래생이었던 송지연 변호사는 이제 수사권 개혁을 위해 앞장서는 경찰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 출신 경찰로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균형과 신뢰의 가교를 세우고 싶다는 송지연 변호사. 앞으로 매일 새롭게 달라질 그녀의 행보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